오늘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특조위가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수산부 현안 보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해수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유기준 장관이 출석해 보고했는데요.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으니 특조위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이미 공포,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특조위 독립성과 관련해서 그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유기준 장관은 정부가 특조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직함의 이름까지 그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뀐 만큼 정부가 특조위를 장악한다는 오해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만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이 명칭이 주는 그 기획이라는 의미를 이미 빼버렸고 그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조사에 장관님 그렇게 저하고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니까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 네. 행정지원실장 네,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조위 차원의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인데요. 그러나 유기준 장관은 이에 대해 특조위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예, 애초에 유가족이나 특조위 측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건 없다 이런 지적을 해왔는데 여전히 입장은 같은 것 같습니다. 한편 유기준 장관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년, 그러니까 6개월 추가해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총 1년 9개월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해수부의 논리대로 따지면 특조위의 활동은 총 1년 9개월, 그러니까 활동 시한 중에 이미 5개월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발표하면서 세월호가 빨라야 내년 가을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돼도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하거나 혹여 조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뜻합니다. 예, 세월호 선체 시점에 특조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네, 야당이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유기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특히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부 시행령 공포를 5월에 해놓고서 활동 시작 시점을, 그러니까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1월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달 넘어서야 시행령을 공포한 정부 입장에서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겠습니까? 정부가 실제로 활동 여건을 그러면 1월 1일에 맞게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시작한다고 본다면 1월 1일에 제일 근접한 상황 속에서 이 시행령을 조정하고 공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또 지난 주말간에 논란이 된 사안도 있었죠. 그 인양 보고서가 갑자기 조기 공개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에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 검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보고서가 특조위에 전달되면 인양업체 등이 외부로 유출돼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거절했는데요. 당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세월호 특조위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이에 대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어제 오후 갑자기 기술 검토 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단 논란이 일자 결정을 바꾼 건데 유기준 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 다 공고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름도 다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입찰에 관련된 중요한 그 정보들이 사전에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입찰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네, 하지만 해수부가 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고서를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다시 청와대와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인데요. 실종자 조은아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선체가 인양돼야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양이 세월호의 시작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해야지 되고 거기에 총력을 갖다 기울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정을 저희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배가 올라오고요. 그게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분향소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는 갖다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돌아가라는 갖다 줄 수 없는 거죠. 내 가족이 내 딸이 세월호 속에 있는데 내일 모레면 400일이잖아요. 근데 니네들 있어봐.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있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윤선 정무수석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던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오전입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급작스레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는데요. 자의적인 사의 표명이지만 정치권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민 대변인은 조 수석이 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한 박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가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안인데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여당에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처리 실패와 관련해 조윤선 정무수석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 정무수석의 사태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당 차원의 경질 요구가 없었음을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야당에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수석의 사의가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요. 당청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면서 이번 경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